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Sweat Project. 저희가 오늘은 서울 나들이를 나와봤습니다. 저희가 Sweat on Soul, Sweat on Soul의 아모띠, 아마홍, 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weat on Soul에서 운동하고 있는 김재홍, 유튜브는 아모띠, 인스타그램은 아모홍입니다. 안녕하세요. Nice. Welcome. 야, 자기소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만난 게 I think it was 2015년도쯤에 처음에 뵌 것 같아요. 그 서울 잠원 맞아. 거기 수영장에서. 그때부터 이제 크로스핏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거죠? Yeah, we're going right into it. 크로스핏을 처음 알게 된 거는 군대에서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군대를 입대를 해서 이제 훈련을 하다가 그 중대장님이 UDT 교육을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중대장님께서 우리 뭐 크로스핏 한번 해야지, 부산 분이셨거든요. 크로스핏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뭐 크로스핏인지 아닌지는 뭐 어떻게 보면 크로스핏 맞죠. 운동장 나가서 연병장 400m 한 바퀴 돌고 밧줄 타고 턱걸이하고 딥스하고 캐틀벨 스쿼트하고 이거 뭐 5라운드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재밌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 중량을 가지고 하는 운동들이 너무 재미없게 느껴졌고, 달리기 하는 거, 숨차고 이런 게 운동이라고 느껴져가지고, 이거 너무 재밌다. 그러면 나 이거 나가서 해봐야겠다. 크로스핏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역할 때쯤에 이제 제 동기가 크로스핏을 대구에서 코치를 하고 있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나 말년 휴가 나가는데 크로스핏 한번 하러 가도 되겠냐 하니까 얼마든지 오라고 해서 그게 시작이었죠. 그게 몇 년도였어요? 2013년 11월. 와우. 그래도 되게 오래 됐네요. 크로스핏 시작한 지. 그쵸. 그래도 이제 연수로는 10년 차네요. 그쵸. 와, 운동한 건. OG already. 그러면 그 체육관 이름이 뭐였어요? 그때 당시에 크로스핏 타임. 크로스핏 타임. I remember. 그 달서구에 있는 거 맞아요, 맞죠? 맞아요. Right? 그 당시에는 타임이 2호점까지 있었는데 달서구가 I think 2호점이었고 달서구가 1호점이었고 1호점이었고. 침산동이 2호점이었어요. Yeah, that one. 맞아요. 거기서도 이제 오픈 2015년 15.1 or 15.2 거기서 하고. 전 대구에서도 몇 번 뵈가지고 그 전에 아마 잠원 전에도 몇 번 저는 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워낙 이 외모 자체가 좀 멋있다, 그리고 근데 미군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인 그 에스포에서 운동하는 것도 인스타그램으로도 저는 많이 봤었고, 그 만선 그 헤드 코치님이 무슨 하여튼 그분도 하여튼 어떻게 아는 사이고 해서 몇 번 놀러도 갔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운동하고 계셨고. Really? 그래서 멋있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진짜 제대로 이제 대회 하는 거 본 거는 잠원에서 처음 뵀었죠. Interesting. 저희 인연이 되게 기네요. 10년 됐네. 이렇게 묻어가네요. 그러면 그 크로스핏 시작하기 전에 무슨 운동 하셨어요? 하기 전에는 제가 그냥 일반 그냥 어릴 때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하다가 이제 막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때 뭐 스카우트 막 받았어요. 막 여러 학교에서 대회 나가서 이제 스카웃을 받았는데, 엄마가 보고 니는 소질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이제 지금 가서 들었을 때는 재홍이는 소질이 없다. 근데 열심히는 뛰는데 소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걸 다 거절을 했었죠. 열성적이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렇게 일반 학생으로 다니면서 축구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대학을 좀 가야 되니까 그래도 관심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겨울 12월부터 체대 입시 1년 준비하고 이제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 체육학과에 진학을 해서 이제 1년을 다녔죠. 다니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수영을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라이프하드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 강사 자격증을 제가 경북지사에서 땄거든요. 그러면 그 봉사활동을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봉사활동 나가는 곳이 그 포항에 있는 해병대 수색대. 글로 가는 거였어요? 네,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완전 다 뼈 따고 사람이 진짜
얼마나 굶겼으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진짜 삐쩍 말라가지고 머리 빡빡 밀고 엄청 꺼먹고 이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는 해병대 수색대 가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서. 아 그러면 해병대 출신이에요? 네네네. 수색대죠. 네네네네. 저 2번 떨어졌어요. 아 진짜요? 2번 떨어지고 네. 그냥 일반 병으로 갔어요. 중대장님이 크로스핏을 시작하고 네. and then 계속 수색대? 네. 수색대 있으면서 그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쵸. 군대에 있으면서. 부대 안에서 그렇게 운동을 그러니까 저희는 체력 단련을 하면 축구는 잘 안 하고 맨날 저기 체력 단련장 가서 뭐 타이어 넘기고 뭐 거기 조그맣게 진짜 열악한 환경이지만 바벨이나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클린도 연습도 해보고 뭐 스쿼트도 하고 뭐 벤치 이런 거 기본으로 다 하고 밧줄 타고 뭐 평행봉 이런 건 다 있으니까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체력 단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수색대 있으면서 네. 그 what's the experience? 경험. 그 경험이 어떤 느낌이에요? Like 해병대로 일단은 입대를 이제 교육훈련단으로 입대를 해요. 입대를 해서 7주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 7주 교육 과정에 뭐 첫째 주에 뭐 해병대 수색대 지원한 사람들 나와라 해서 해군 그 저기 정밀 심체 검사를 하러 가거든요. 그래 챔버 테스트해서 귀 압력 뭐 문제 없는지 그다음에 눈 검사 이런 거 하고 괜찮다. 그럼 거기서 이제 1차로 뭐 보통 귀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귀 압력이 이제 안 맞춰지는 사람들은 떨어지고 챔버 테스트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이제 갔다 와서 며칠 있다가 체력 테스트예요. 3km 달리기, 제가 했을 때는 위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턱걸이, 수영, 자유형, 평영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테스트를 봐서 합격을 해서 이제 수색대 부대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또 바로 수색대 이렇게 보통 이제 휘장을 달거든요. 그 휘장을 받으려면 교육을 10주짜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교육을 뭐 10주 뭐 수영주, 잠수주, 지옥주, 회복주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다 하고 나서 들어오면 휘장 주고 그때부터 이제 수색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 수색대 뭐 훈련 자체가 힘들어요. 낙하산도 타고 뭐 잠수도 하고 하는데 제일 힘든 거는 수색 교육대가 제일 힘들죠. 왜냐하면 그 10주 가량 동안 정말 사람의 끝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의 끝이 아니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같은 팀들이 이게 진짜 힘들면 어떤 모습이 나오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보이고 그런 걸 보면서 나도 남들이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보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진짜 그때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IBS 얹이고 밥 먹잖아요. 그쵸. 그거 IBS 머리에 이고 밥 먹고 지옥주 되면 이제 보통 4박 5일 동안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잠을 재우거든요. 그러면 선착순에서 지면 밥도 저희 패들이라고 하죠. 노예. 거기에 이제 6명이서 나눠서 밥 먹고 뭐 1등하면 선착순 1등하면 괜찮아. 앉아서 식판에서 그래도 양이 적지만 밥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머리에 보트 이고 밥 먹고 이렇게 많이 하죠. 살짝 이렇게 하면 안 힘들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꿀팁이네요. 이제 미래 수색대원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팀원들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든 이제 같이 하려고는 하는 거죠. 서로 의지해서 지금도 막 운동할 때 보면 막 파이팅 하고 이런 게 그때 좀 그런 게 남아 있지 않나. 그때는 저 또 완전 이병이었어요. 완전 이병. 제일 막내 기수였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데도 이제 선임들이 잘 이렇게 도와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좀 남아 있어서 지금도 같이 운동할 때 파이팅하고 그런 게 있지 않나. 선수 생활은 하지만 좀 크로스핏이랑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크로스핏도 하긴 하지만 이제 강도도 세미파이널 이런 준비가 아니고 좀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So I thought, okay, run은 잘 하겠고, and then 하고 나서 thruster에 좀 느릴 줄 알았어요. Maybe like 2세트. 첫 번째 세트 unbroken 가고 okay. 두 번째 세트는 확실히 he's probably gonna break it. And then 두 번째 unbroken. unbroken 하는 거 보고 되게 걱정했어요. 내가 같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우리 코치님들도 체지방이 다 이렇게 없는 거야. 몸무게는 똑같은데. 그래서 저도 오늘 속으로 나도 이제 닭가슴살 먹어야겠다. 그런데 코치들 말고 저희 좀 일찍 왔잖아요. 네네네. 아까 수업하는 줄 알았는데 개인 수업, 개인 운동 하시는 분들도 다 우선 기본적으로
복근은 다 보이고 몸도 그러니까. 되게 다 좋았어요. 맞아요. 그게 또 제가 느꼈을 때는 그 까로라고 하시면 다 강영욱 그러니까 까로 여기 대표님이죠. 세던 서울 대표님이 좀 옛날부터 계속 몸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옆에서 그걸 계속 봤었고 저 사람 어떻게 몸이 저렇게 좋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는데 일단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정말 똑같아요. 하루에 언제 일어나서 언제 자고 뭐 하고 몇 시에 화장실 가고 그런 게 이제 다 있고 닭가슴살 언제 먹고 그 닭가슴살 먹고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의 이 라이프 방식을 이 회원들한테도 약간 좀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운동을 진짜 열심히 까롱님이 열심히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들도 정말 열심히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다 바뀌니까 재밌어서 다들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닐까. 그럼 이제 여기서 오늘은 안모띠의 루틴 아침에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고 뭐 먹고 네. 이런 거를 한번 좀 알려주세요. 제가 요즘에는 또 이제 바뀌었는데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7시 40분에 제가 알람을 합니다. 알람을 해서 밥을 먹어요. 보통 고구마 150g, 200g, 닭가슴살 200g 이렇게 먹고 그때 다른데 뭐 요거트를 더 먹을 때도 있고 여튼 그렇게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8시 반에 나와요. 나와서 체육관에 9시 도착하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오전 유산소 끝나면 보통 10시, 11시 수업 있거든요. 그럼 PT를 뭐 여기서 할 때도 있고 거기서 할 때도 있고 PT 2개를 하고 이제 12시부터 2시까지 오늘 한 것처럼 이제 운동을 또 합니다. 운동을 하고 그다음 끝나면 보통 2시부터 3시까지 여기서 좀 쉬다가 요즘에는 또 이제 PD님이 붙어서 괜찮아요. 예전에는 유튜브 편집을 제가 주에 2개씩 했어야 되니까 집에서 이렇게 편집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제가 일주일에 하나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브이로그 편집하면서 쉬면서 뭐 컨디션 괜찮으면 저녁에 또 뭐 헬스장도 한 번씩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하고 밥은 안 드세요? 두 번째 운동은 집에 가서 밥 먹어요. 아, 집에 가서 뭐 서브웨이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약속이 없으면 집에서 닭가슴살 볶음밥 식단 계속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볶음밥 할 때 머스터드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옐로우 머스타드. 너무 맛있어요. 그 얘기는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No, I saw it on his YouTube. YouTube channel. 그 mustard 두는데 I was like, oh, that's not that good. 아니 왜냐면 저는 허니 머스타드만 자주 먹다가 옐로우 머스타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미국 맛 있잖아요. 네, 미국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칼로리가 또 아시죠? 옐로우 머스타드가 거의 제로 칼로리라 가지고 아 그래요? 네, 대회 준비할 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뭔가 맛이 머스타드 필요할 때. 네, 그 맛이 되게 세요. 맞아요. 저는 별로인데 핫도그랑은 it's pretty good.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 지금 제가 그 아까 캠프 무적 말씀드렸잖아요. 미군이랑 같이 훈련하고 그 포항에 캠프 무적에 갔어요. 갔는데 미군들이 이제 서로 음식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미군이 그 핫도그 해가지고 옐로우 머스타드 뿌려줬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그게 10년째 맛있구나. 네, 그게 제가 뇌리에 박혀가지고 오랜만에 먹어도 그때 그 추억도 생각나고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소울푸드네요. 네, 진짜로. Soul food, yeah. 이게 exercise 갈 때마다 그 중대장 아니면 대대장에 따라 they bring 그 그릴을 가져와요. 맞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비큐 하고 햄버거 사고 핫도그 그게 맛있지. 그리고 번스 케첩하고 머스터드는 항상 있어요. 그 두 개는. And it's really 저희는 막 불고기 가져왔거든요. 인기가 없지. 우리도 다 이거 먹고 미군들도 다 저거 먹고 맛있었어요. 그러면 식단을 할 때 네. 뭐를 주의로 그 안 먹는 게 뭐예요? 근데 이게 또 대회 준비할 때랑은 또 다른 게 이제 지금은 대회 준비하는 또 기간이 아니니까 뭐 저녁 약속이 있으면 웬만하면 여튼 저희가 혼자서 막 집에서 튀김을 먹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튀긴 거를 잘 안 먹고 그다음에 좀 단 음식 이런 걸 잘 안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뭐 탄수화물 이런 거는 다 뭐 제한 없이 먹고 있어요. 튀긴거나 단 음식 이런 것만 조금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합 아니라서 이제 그래도 이제 먹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시합은 꾸준히 하실 생각이세요? 이거는 또 이게 또 아마 곧 또 준비를 이거는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또 곧 아마 한번 나가지 않을까. 그럼 크로스핏에서 약간 보디빌딩 쪽으로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의 그건 아니고. 뿌리는 항상 이거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면서 그 대회 준비 기간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살짝 바꿔서 또 해야죠. 크로스핏 시합은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제가 사실 하고는 싶은데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발이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항상 가면 조심해서 써라. 이게 또 이 제가 다친 부분이 고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발이랑 다리랑 딱 사이에 지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뭐 핏줄이 뭐 혈관이나 신경들이 많이 지나간다고 이게 또 뭐 진짜 무리해서 쓰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회를 나가게 되면 분명히 또 멘탈을 써야 되니까 무리하다가 다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스핏은 내가 뭐 일상 뭐 라이프 스타일로 하되 좀 즐기는 정도. 즐기면서 하는 느낌으로 가자. 이렇게 언제부턴가 시합에서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운동 그쵸. 영상은 계속 올라왔는데 맞아. 어느 순간 웨이트나 막 이런 건 올라오는데 역도가 안 보이고 맞아, 그래서 제가 처음 봤던 게 그거였거든요. 발리에서 같이 나갔던 시합. 발리였나? 필리핀. 알스 필리핀. 오케이. 거기서부터 갑자기 쭉 맞아요. 올라와서 1등이었나요? 그때? 그때 카로스가 1등. 네, 하고 제가 2등 했고. 네, 해서 이 사람 누가 왜 이렇게 잘해? 처음 봤는데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그 사고 나고 네네네. I remember 이제 헬스장에서 바디빌딩. 네. 그래서 저는 헬스장에서 바디빌딩 하면서 다시 대회 나올 그 준비를 계속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그쵸. 저도 욕심은 있었죠. 지금도 하고는 싶어요. 욕심도 있고 해보고는 싶은데 내가 이런 욕심을 부렸다가 또 여튼 뒷감당은 또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계속 제어하는 중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다쳤을 때도 헬스장을 간 이유가 크로스핏을 하러 가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라임라이트에 있었으니까 라임라이트에 가면 형들 다 운동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 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나는 빨리 최대한 복귀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좀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집 바로 앞에 있는 헬스장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목발 짚고 가서 그때 상체 운동을 막 열심히 했죠. 그렇게 돼서 웨이트에 조금 더 재미를 붙인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보였어요. 그때 그거 봤을 때도 되게 좋았어요. 그 모습이 계속 운동하는 모습. And then 어느 정도 복귀하면서도 계속 바디빌딩으로 가는 거 보고 I was like, oh, maybe he's trying the bodybuilding thing out. 근데 되게 보기 좋았어요. 어땠어요? 일단 둘 다 해봤잖아요. 네. 선수로서 시합도 크로스핏을 뛰어보고 보디빌딩 시합도 나가고 두 개 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대회 할 때 힘든 거는 어떤 대회? 크로스핏이 힘들고요. 대회 할 때. 할 때 이거는 사실 진짜 무슨 운동을 돼도 힘든 것 같고 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바디빌딩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운동이 힘들다기보다 이게 고립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육을 고립시킨다 하는데 근데 인생 자체를 고립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명언. 왜냐하면 이게 먹을 게 하루에 뭐 칼로리 제한을 두고 뭐 탄단지 비율 두고 뭐 이렇게 몇 그램 먹어야 되고 하면 결국에 약속 못 나가고 이거 못 하고 저거 못 하고 난 집에서 밥만 하루에 5번 나눠 먹어야 되고 운동 갔다 와서 밥 먹고 갔다 와서 운동하고 밥 먹고 이것만 그냥 계속 대회 준비 기간 동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대회 준비는 바디빌딩이 더 힘들고 배고픔 약간 군대 생각나요. 진짜 배고파가지고 근데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못 먹는 거고 샵 지옥주. 맞아. 아니 군대는 없어서 못 먹잖아요. 일단 먹을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데 못 먹는 내가 거. 지금 당장이라도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걸 먹어버리면 뭐 천국의 계단 5시간 타야 그쵸 되고. 뭐 그런 느낌이니까 그냥 차라리 먹지를 말자 그러면서 배고픔에 잠드는 거죠. 너 지금 뭔가 되게 슬프다. 밥떡 눈물 하나 떨어뜨려주고 싶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대회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이었으니까 꿈에서 치킨 먹는 꿈을 꿨어요. 꾸고 났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안 거예요. 네. 깨고 나서 큰일 났다 진짜 나 어떡하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꿈인 거예요. 그래서 됐다. 됐다. 다시 자자. 그래서 진짜 그렇게까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하는 분들도 사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몇 번씩 준비 그저 오인근님 근데 그분들도 이제 식단이 사실 일상이잖아요. 사실 크로스핏 할 때는 저 진짜 할 때는 뭐 그때 아무거나 먹고 그냥 하고 그냥 많이 맞죠? 먹어야 돼. 맞아. 많이 먹고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되니까 또 그러면 그 준비할 때 얼만큼 칼로리를 드시고 그 비율이 뭐예요? For you? 칼로리가 제가 하루에 2,400 칼로리를 먹었는데 탄수화물 240g, 단백질 180g, 지방 54g 이렇게 먹었어요. jeez. 근데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처음에 한 일주일까지는 와 이거 이렇게 해서 뭐 두 달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주일 지나고 근데 그게 축적이 되니까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그래서 최대한 중량 대비 칼로리가 낮은 거. 칼로리는 낮고 중량은 큰 거죠. 그러니까 배 채워야 배 채울 되니까. 수 있는 걸로. Like 그런 거죠. broccoli? broccoli. 그건 못 먹겠더라고. 브로콜리. 그래 그 초장 있어야 되잖아.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준비 기간은 제가 첫 시합 때? 좀 빡빡하게 해서 45일. 45일. 한 달. 와. 항상 그 크로스핏이 운동량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으니까 살은 잘 빠져요.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그쵸, 막 체력적으로 힘든 건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 좋아. 근데 배가 고파.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중량은 중량대로 뽑아서 막 뭐 대피 만든다고 맞아요. 뭐 계속 들고 뭐 하는데 맞아요.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빼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식단을 하면서도 안 먹으면서도 중량은 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근육이 튀어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튀어나. 네,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만 했죠. 그래서 좀 당 떨어지는 느낌 많이 나지 않아요? 많이 들죠. 맞죠? 맞아요. 파워에이드 이런 것도 뭐 칼로리에 포함. 칼로리 엄청납니다. 한번 보세요. 당류가 엄청나게 당이 들어있어요. 엄청 높아요. 그래서 못 먹었죠. 그럼 보디빌딩 하면서 이제 코치를 따로 혹시 두셨나요? 그때 이제 그쵸 그 마왕 마선호라고 이번에 같이 그 피지컬백 나온 그 보디빌딩 그분. 네, 코칭 받고 한 달 반 동안 같이 준비를 했죠. 어떤 걸로 나가셨어요? 그 저 두 종목 나갔는데 바디빌딩이랑 클래식 피지크 이렇게 두 가지 나갔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클래식 피지크는 조금 더 약간 상체 보지 않아요? 그쵸 그 바디빌딩은 완전 그 바디빌딩 이제 크면 좋아요. 바디빌딩 그 완전 삼각 팬티 있고 그다음 클래식 피지크는 조금 더 옛날 스타일의 그 아놀드 그 느낌 알죠? 그러니까 약간 X자로 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아직 잘 몰라가지고 어떤 중요한 건 팬티가 다르고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 들면 좋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바디빌딩은 사이즈가 중요하고 맞아요. 가장 거대하면 놀라운 몸. 맞아요. 보디빌딩. 맞아. 클래식 피지크는 이제 균형비가 좀 더 중요하고. 네,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있네요. 보디빌딩, 맨즈 피지크, 클래식 피지크. 그래서 클래식 피지크는 맨즈 피지크랑 보디빌딩이랑 합쳐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것도 있어야 되고 사이즈도 적당히 해야 되고 보디빌딩은 그냥 무조건 큰 거. 가장 거대한 몸. 이거를 도전을 하게 된 것도 크로스핏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크로스핏으로 저도 몸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고 크로스핏이 사실 보면 막 이런 반동충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반동 많이 쓰고 치팅 많이 한다 하는데 이걸로도 대회 나가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낼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까로 형이 예전에 또 대회도 몇 번 나갔었고 저도 까로 형님 따라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됐죠. 근데 몸이 완전 달라 보여요. I remember, 크로스핏 선수로 대회 나갔을 때 하고 맞아. 지금 보면 그래서 그 대회 끝나고 다시 크로스핏을 하는데 한 달 반 동안 아예 유산소 그런 좀 고강도 유산소를 안 했거든요. 맨날 바이크 1시간 타고 웨이트 하고 맞아요. 끝나고 또 바이크 그냥 1시간 타고 바이크 하루에 2시간씩 타면서 그렇게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렸죠. 근데 오늘은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제는 다시 조금 올라와가지고 네, 지금 바로 대회 나가도 네. 상위권에 있을 것 같아요. 중량을 못 쳐가지고 Let's see, 그 전에 중량은 얼마큼 하시고 지금은 3대? 3대 제가 다치기 전에 파운드로 스쿼트가 405파운드. 자, 그다음에 벤치가 260파운드. 그다음에
데드리프트가 465파운드 이렇게 됐었어요. 스네치하고 클린은 스네치는 245, 클린은 315. Oh, nice. Yeah, that's good.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도 기록이 한 4년 5년 전 기록인데 그거 하면서 자꾸 이것저것을 많이 다쳐가지고 잘 못했죠. 잘 못했고 막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도 막 스네치 265 하고 싶고 클린도 막 345 하고 싶고 한데 안 되더라고. 이게 이제 좀 해야지 하다가 보면 또 다치고 해야지 하다가 보면 또 다치고. 다시 좀 뒤로 가고. 네. So 군대 나오시고, right? And then CrossFit Time. 네. 에서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쵸. 크로스핏. 거기서 시작을 했죠. And then 운동 그 선수 생활은 언제 하기로 먹으신 거예요? 그냥 먹으신 거예요? 저는 처음 크로스핏 할 때부터 나는 크로스핏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크로스핏을 한국에서 10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들고 싶다라는 목표로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없었죠. 뭐 운동을 그때 당시에 잘하지도 않았고 그냥 동네 체육관에서 하는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대회를 2016년 아니다 6년인가 부산에서 사직에서 한 거 기억나세요? 그 밤까지 새벽 한- 2시. 네, 밤까지 한 거. Yeah. 그게 제 첫 대회였어요. 그게 첫 대회였고 거기서 제가 24명 중에 기권 한 2명하고 제가 20등인가 했을 거예요. 저 뒤에 한 명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첫 대회. 그래서 그 선수 생각은 처음부터 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고 싶다. 그 대회 하고 나서 계속 대구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있으면 2016년에 그거 나가고 그다음에 17년도에 그 충주에서 하는 교통대학교인가? 알아요. 거기 기억나요. 맞아요. 거기서 제가 또 그게 두 번째 대회인가 세 번째 대회인가? 그게 거기서 제가 4등을 하고 거기서 그게 그거였어요. 그 필리핀 예선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리핀을 3등까지 갈 수 있었는데 제가 그 여튼 평균 성적으로 좀 높아서 가게 된 거죠. 필리핀을 가서 거기서 또 2등을 칼로스 1등하고 제가 2등하고 뭐 이것저것 대회를 나가면서 성적이 좀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라임나잇이죠 지금 라임나잇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구에서 제가 2017년까지 있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월급을 뭐 한 150 정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근무 시간은 뭐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네. 근데 좀 제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것도 있었어요. 여유로운 것도 있었는데 어떤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제가 또 뭐 다른 수입을 창출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저는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만두겠다 얘기하고 그 팔민이랑 제 친구 상민이라고 지금 라임나잇 코치 있거든요. 둘이서 서울로 그냥 놀러를 왔어요.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뭐 여기도 뭐 그때 당시 크로스핏 라온 뭐 크로스핏 뭐 포스 이것저것 드랍인 가면서 마지막에 크로스핏 라임나잇을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코어손 지무 형이랑 까로 형이랑 영범이 형이랑 거기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무 형이 또 해병대 수색대를 나와서 형 한번 놀러 오라 해서 마지막 날에 대구 내려가기 전날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라임나잇 대표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님이 그러면 서울에서 같이 한번 운동을 해볼래?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죠. 진짜 저는 계획이 없었어요. 사실 대구 내려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계획이 없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대표님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고시원 잡고 그때부터 라임나잇에서 있게 됐죠. 라임나잇에서 몇 년 동안 계신 거예요? 라임나잇에서 제가 2021년 12월까지 거기서 선수로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코치도 하시고? 거기서는 이제 선수로 처음에 있었죠. 선수로 있어서 대표님이 라임나잇 애슬릿 하면 이제 지원금이나 이런 물품 지원 같은 거는 다 해주시거든요. 진짜 저는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없었으면 지금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서 수업은 제가 안 했고 PT 같은 거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인지도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끔씩 하나 있으면 수업하고 그냥 그룹 수업은 제가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서 제가 너무 박스에 이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뭔가 묶여 있기 싫더라고요. 난 좀 자유롭고 싶었고 파트로 일하고 싶었는데 라임라이트에서는 안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파트로 저녁 수업을 좀 했었죠. 거기 뭐야 런공더. 맞아요. 거기서 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라임라이트에서 운동을 하면서 좀 like burnout 이런 거를 그쵸, 그런 것도 있었고 그쵸, 그런 게 있었죠. I can understand that. 그 내가 좋아하는 데서 일하게 맞아요. 되면 가끔 맞아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 라임라이트에서 있으면서 네. 어땠어요? 그 선수 생활 하는 게? 사실 근데 오픈이라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힘든데 그때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제가 고시원 살면서 그때가 2018년 오픈이었나? 7년 오픈이었나? 8년이었다. 그때 지무 형이 오픈할 때 제가 옆에서 같이 했었는데 그 지무 형이 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사람을 자기 스스로 고립을 시킨단 말이에요. 뭐 먹는 것도 완전 바디빌딩식으로 식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해서 했는데 그건 그 형한테 맞았던 거지 저한테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8kg 정도 빠졌거든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빠졌네. 네, 그러면서 뭔가 고시원 살고 이러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힘들었죠. 힘들었고 그래도 성적이 그때 첫 오픈은 라임넷 첫 오픈은 별로 안 좋았어요. 두 번째 오픈, 세 번째 오픈은 그래도 뭐 6등, 7등 이렇게 해서 나쁘지 않게 나름 하긴 했었는데 좀 아쉽죠. 왜냐하면 좀 더 좋은 성적을 내서 그 대표님이 저한테 기대하신 만큼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제가 그래도 성적이 좀 대회 나가면 좋았어요. 오프라인이나 대회 나가면 그래도 성적이 좀 괜찮았는데 라임라이트 애슬릿 들어오고 나서는 뭔가 성적이 제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항상 포디움 안에 들면 좋은데 4등하고 계속 4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도 그렇죠. 아쉬웠죠. 그렇지 뭔가 되게 격하게 공감하는 것 같은데요. No, it's just like I Like can, you can relate to. how that could feel. 좀 힘든 환경에서 좀 좋은 기회가 있고 거기 들어가면서 이제 진짜 잘하고 싶은데 맞아. 그 얻기는 게 또 맞아. 있고. I feel the same thing. 그런데 가끔 억지로 하면 괜히 더 안 되는 것 같고, 더 안 될 때 더 하고 싶고, 맞아. 더 안 되고, 맞아. right? 이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나중에 그 전에 대구에 있을 때 막 카를로스도 사실 그때 당시에 유명했고 명식이 형, 광명식, 뭐 경순이 형, 지무 형 다 유명했었잖아. 나는 언제 저런 사람들처럼 같이 저렇게 서울에서 좀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꿈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환경은 좋은데 내가 이게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랬죠. 되게 심적으로 부담감이 심했죠. 많았죠. 사실 대표님 저는 이게 사실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제가 뭔가 이 보답을 성적으로라도 뭔가 보답을 좀 그때 당시에는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좀 아쉽죠.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대표님은 멋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데 네. 그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말하고 서울 왔던 그게 네. 그게 전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기회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때 보통- 당시에도 맞아 사실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막 이런 그때 그 대표님이 사실 학교 선배였거든요. 저보다 학교 선배였는데 또 아는 사람이었으면 그죠. 더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도 저한테 잘 해주셨어요. 그래도 잘 해주셨는데 여튼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저는 아는데 이 상황 자체가 잘 안 흘러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랬죠. 비전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형님도 알겠다 해서 제가 나오면서 거기는 닫았어요. 타임 2호점은 닫고 이제 그렇게 됐었죠. 근데 온 게 맞아요, you know, like 네, especially 그 선수 생활을 진짜 하고 싶으면 맞아요. 거기 대구에서는
체육관이 크로스핏 체육관이 제가 기억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되게 작았었고 장비도 좀 제한되는 게 되게 많았었고. 맞아요. 서울로 오는 게 I'm sure he understands too. and then 오는 게 100% 맞는 그 초이스였고. 막 저였으면 근데 다음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그만두고 서울에 온 거였잖아요. 네.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맞아요. 보통 플랜 B나 뭐 걱정이래 계획은 하나 잡아놓고 갔잖아요. 그래서 되게 과감하구나 이 생각이.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또 대학도 다니고 있었거든요. 대학을 다니고 이제 크로스핏을 하면서 이제 복학하고 제가 1년 열심히 다니고 크로스핏 너무 하고 싶다 휴학을 했어요. 하고 나서 또 조금씩 다니다가 나는 지금 크로스핏이 너무 좋다 진짜 딴 거 이거 할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휴학해놓고 또 서울로 올라오게 됐었죠. 유튜브는 언제부터 시작하기로 하신 거고 왜 유튜브로 네. 가게 된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때 또 오픈도 안 했잖아요.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뭔가 삶이 좀 느슨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또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또 그때 당시 생각이 든 게 대회를 나가서 1등을 해도 결국에는 수업을 해야 되고 내 밥벌이는 내가 해야 되고 대회 따로 수업 따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도 내 거를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옆에 이제 까로가 유튜브를 그때 당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형님이 옆에서 재용아 니도 유튜브 해라. 니도 유튜브 한번 해봐. 그냥 해봐라. 그냥 일단은 고민하지 말고 뭐라도 찍어서 올려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나도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 해서 그때 시작을 처음 하게 됐죠. 첫 번째 게시물이 뭐였어요? 그때가 파머스럽 최대 몇 개였나? 몇 개까지 하셨나요? 확실해요? 맞을걸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따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 했어요? 그때 제가 29개 했나? 29개 했나? 와. 오늘 30개 해야지. 오늘 첫 게시물은 바머스럽이에요. 그래서 근데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1? 그래서 이제 그걸로 까로 형님이 권유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저도 식단을 좀 제대로 좀 하게 됐죠. 그래서 유튜브 초창기 보면 진짜 말랐었어요. 그때는 진짜 하루에 닭가슴살, 죽, 뭐 떡, 밥 이렇게만 먹었으니까 왜요? 그냥 그래도 이게 보여지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막 운동을 하는데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날 크로스핏 하는 사람을 볼 텐데 크로스핏 하면 몸 안 좋아지네 이런 거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뭔가 대표는 아니지만 내 스스로 나는 크로스핏 하는데 또 좋은 몸으로 나와서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죠. 처음에 그 유튜브 시작했을 때 어렵지 않았어요? 어렸죠. 일단은 편집하는 걸 아예 몰랐으니까 제가 그 유튜브 시작하기 2달 전인가 노트북을 샀어요. 그 유튜브 편집하려고 산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맥북이 그냥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맥북 일단 지르자. 12개월 할부로 질렀어요. 질러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신용카드가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부탁했죠. 엄마 내가 이거 매달 돈 줄 테니까 신용카드로 좀 긁어줄 수 있어 해가지고 엄마 그래 해서 긁어주고 제가 엄마한테 그걸 다 갚았죠. 그래서 그걸 사서 넷플릭스만 보는데 노트북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맥북 프로를 샀는데 편집이라도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튜브 검색해보고 까로 형한테 물어보고 뭐 그때 당시 영범이 형한테도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제 편집하는 거 배워서 제가 편집을 하게 됐죠. 그러면 첫 게시물 올리고 이제 얼마 뒤에 좀 이제 나도 유튜버다 나도 이제 좀 반응이 온다 이게 얼마 뒤에 좀 온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왜냐면 주변에 그때 당시 까로 형도 유튜브가 좀 잘 됐었고 그래서 그렇게 주변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배경 없이 혼자 시작하는 것보다 더 빨리 클 수가 있었죠. 많이 주변에서 형들이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그 사람 크로스핏 하는데
뭐 라임라이트 이래서 보면 다 맞아. 그래서 크로스핏 한번 하러 올게 하고 안 오더라고요. 그냥 영상으로만 보나. 맞아. 근데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Yeah, 저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Like 우선 까로 저는 I knew him like 허킹으로 허킹. 인스타그램 계정이 맞아. 있었잖아요. 맞아. 그리고 크로스핏 시장에서는 he had the biggest platform, 제일 컸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뭐를 하는 사람은 제가 기억하는 건 처음으로 하신 분이 it was 까로. 맞아. And then 인스타그램 하고 나서 유튜브로 먼저 가는 것도 크로스핏에서는 처음이고. 맞아. And then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영향을 되게 he probably already knows. 그런데 크로스핏 다시 성장하는데 영향이 엄청 크다 생각해요. For you too. 다 같이 이거 유튜브 만들면서 그래서 맞아. 저도 처음에 이제 인스타그램 할 때 호킹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것만 편집해서 앞에 넣어요. 아 넣으셔도 돼요. 뭐지 이랬는데 저도 처음에는 까로 그러니까 허킹 형에 대해서 그 워낙 이 이미지가 세니까 좀 무서웠죠. 어떻게 보면 무서웠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좀 친해지고 하다 보면 좀 그래도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해요. 그러니까 친데레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잘 챙겨주고 말은 근데 표현이 진짜 솔직할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얘는 막 욕하고 이러니까 막 그런데 근데 진짜 솔직하고 정말 솔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처음 느꼈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악감정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지금은 이제 서로 이제 어떤 형인 줄 알고 어떤 동생인 줄 아니까 서로 이제 그게 좀 되죠.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Like 그냥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성장하는 모습 보니까 까루 형이 항상 하는 말이 이거는 뭐 내 혼자서 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커야 된다. 내가 커서 니를 올려도 그러니까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한 사람 나만 올라간다고 하면 못 올라간다고. 항상 같이 하자고 옛날부터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줘가지고. 저 그럼 이거 맨 처음에 물어볼라 했는데 유튜브 채널 이름이 아모띠. 네. 이거 어떻게 하다가 전 대충 유추가 가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서. 이게 제가 인스타 아이디가 이제 아머홍이었어요. 아머홍인데 그때 당시 뭐가 아니고 뭐였을 거예요 아마. 뭐? 네. 그 언더 아머. 난 아머라서 러브인 줄 알았지? 아머? 그래서 그걸 아머홍으로 쓰다가 그리고 나서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까루 형님 채널에 제가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까루 형님이 그때 당시 유튜브에서 말끝마다 이제 띠를 붙였어요. 그치. 맞아. 그래서 현준띠, 마리아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 영띠인데. 네, 그래서 나 just 그러면 Oh my goodness. 그럼 아모띠 한번 해봐.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서 아모띠로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유튜브 하면서 네. 바디빌딩 네. 그리고 이제 크로스핏도 포함해서 이 세 가지의 단기 목표, 장기 목표가 따로 있어요. 목표를 크게 길게 놓고 잡으면 이게 흐지부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어진 오늘 열심히 살고 만약에 나한테 기회가 온다 그러면 그것도 열심히 해보자.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가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회든 지금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크로스핏 대회도 안 될 것 같지만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오늘 운동 강도를 보고 취미로 즐기자 크로스핏이 이 정도 강도면은 그냥 오늘 저녁에 그냥 23.2 23.1 해도 첫 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딱 그 정도까지라 가지고 중량 들면 이제 저는 못합니다. 그래도 다시 보고 싶어요 시합장에서. 네. 프로그램 살짝 바꿀 생각했어요. 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자극을 처음 느끼니까. 저도 오늘 진짜 아팠어요 다리가. 둘 다 마실 자주 와요. 박스는 내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한 번씩 놀러 오세요. 가. 진짜로. 네, 진짜 놀러 오세요. 같이 진짜 올 거예요. I will be here. Yeah. 진짜로. 저도 같이 오세요. 안 밝은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는 지금. 것 같아요. 저희 10년 동안 잠깐 보셔서 그래요. 잠깐. 자주 와봐요. 맞아. 그래도 그때 저녁만 먹으러 오긴 했는데 네네네. 그 룰레몬에서 물어봤어요. 네. 그 운동을 물어봤죠. 왜 하는지 네, 아니면 이런 물어봤죠. 거. 요거 궁금해요. 지금은 운동이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오는 게 일상이고 점심 이제 수업하고 운동하는 게 일상이고 그냥 이게 없으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운동이든 그냥 웨이트든 크로스핏이든 그래서 특히 크로스핏이겠지만 정체성. 그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운동 어떻게 하지? 오늘 운동 뭐 하지? 그냥 이런 마음으로 산다고 해야 되나? 내일 운동 뭐 하지? 내일 뭐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생각하면서 그 하루하루 이겨내는 재미. 오늘도 약간 이겨냈잖아요 저희가. 세게 이겨냈죠. 그렇죠. 오늘은 진짜. 다 이겨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좀 이겨냈잖아요. 그 기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뿌듯해요 저는. 누구를 대회 나가서 사실 누구를 이기고 이런 건 이기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게 저한테 큰 막 그렇게 막 만족감을 주진 않거든요. 아니, 내가 목표로 만약에 와드를 하면 이거 몇 분 안에 들어와야지 아니면 포기 안 하고 언브로큰으로 해야지 그걸 했을 때 저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또 안 되면 다음에는 성공해야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너무 높게 잡구나 이런 것도 좀 알면서 그런 재미로 하는 게 아닌가. 좋네요. 야 보기 좋고 네. 듣기 좋고 네.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다 좋네요. 좋아요. 못 없었는데 지금. 이런 게 뭐였어요? 괜히 like 억지로 네. 멋있게 말하는 것보다 진실이 제일 네. 좋은 것 같아요. 야. 오늘 저희 운동하러 같이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drop in, 또 올게요. 네, 야, 또 오세요. 오고. 이런 강도로 운동하면 저 말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죄송. No, I'm just kidding. Go ahead.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